본인이시죠. 뭐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건 전 텔레비 토론이라고 봐요. 요새 말하는 가짜 뉴스, 그때는 유언비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횡행했어요. 92년에도 뭐 어느 회장이 뭐 어디서 뭘 어떻게 했다, 뭐 노만기가 났다 그러고 아주 스토리를 근사하게 하면 그 구전 홍보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당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요, 부인들을. 그래서 두세 명한테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서 아, 김대중이가 치매래, 뭐 어떻대. 그래가지고 누구 신기하를 찾았대. 근데 신기하는 그 2년 전에 죽었잖아. 하여튼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 그런 걸 구전 홍보단이 다 하고 다녔을 때예요. 그런데 TV 토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TV 토론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얘기도 했어요. 날 보고 치매라고 한대죠. 그리고 청년들이 앉았는데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앞에 앉았고 이러고 저를 보더니 치매 걸렸다니 괜찮구만. 선거 전략상 우리 김대중 후보의 약점을 나이가 든 걸로 우리 쪽에서도 봤어요. 그 여사님이 조금 더 연세가 드셨으니까 할 수 없어서 여사님도 텔레비 인터뷰 나가시라 뭐 해서. 근데 여사님 그런 거 잘하시죠. 노련한 분이잖아요. 여사님도 나가고 또 부부가 같이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이 사람 뭐 이렇게 아주 유머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치매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텔레비에서도 방송하시고 이런 거에서 그런 구전 홍보 또 유언비어 그런 가짜 뉴스 조직적으로 한 거를 다 불식시킬 수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 토론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하고 그다음에 선거 전략 홍보 이런 게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월등 앞섰어요. 구호라든가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 다 자비로 했어요. 제가 당의 여성위원장을 해도 그 당직자들이 월급 개념이 아니에요. 활동비 개념으로 조금씩 줬어요. 활동. 그때는 다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무슨 때면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씩 돈을 줘야 되고 막 그렇게 민주당은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사하고 한 번 하면 가끔 기자가 물어요. 잘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액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유 이만큼이나 들었어요 했더니 깜짝 놀래요. 저쪽 당에서는 거기에 공이 2개가 더 붙는데 그런데 이만큼 못했다고. 홍보 전, 선거 전 이런 게 훨씬 우리가 압도했어요. 상대는 너무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압도했고 그리고 하여튼 후보가 뭐 토론이나 뭐 어디 나가서 얘기하시거나 이럴 때 월등하게 우수하셨고 그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거인들이 너무 많은 걸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듣는 사람이 반감 생긴다고. 그래서 오히려 아는 거를 덜 얘기하시는 쪽으로 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월등하게 준비가 되셨었어요. 그때 생각도 어처구니가 없고 참 했는데 대통령이 취임은 하셨는데 총리가 인준이 돼야지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한나라당 사람들은 너무 의외로 또 패배했기 때문에 그 분노와 모든 게 상당했어요. 그래서 총리 인준을 안 해줬잖아요. IMF 그 경제 위기에서 한시가 어려운 때인데 절박할 때인데 새 내각이 있어야죠.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없잖아요. 안 돼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 전 정부의 총리, 다행히 그분이 고건 총리셨으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니라서 그분한테 총리를 물러나기 전에 제청을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고건 총리가 이제 그거를 수락하셔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건 하루 사이에 그렇게 한 거예요.
총리는 그냥 서리로 임명하시고. 그런데 이제 저가 입각한다는 건 저는 눈치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각의 25%를 여성으로 하겠다는 게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줄여서 4명은 여성을 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는 영순이잖아요. 그 유일하게 부총재였고 모든 거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입각은 들어가겠구나 그랬고, 당선자 시절에 많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뭐 하고 이럴 때도 하고. 그래서 아, 대통령님이 나를 계속 당신 수하에서 일을 시키시려고 이러는가 보다 하는 거는 알았는데, 어느 부처의 장이 될지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부처에 가냐는 얘기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분이 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뭐 너는 앞으로 이걸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실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디 부처를 하라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사양 좀 하다가 어떤 뭐를 하고 이걸 속으로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내각 발표한다고 하는 데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아닌가. 근데 당 분위기는, 당에선 벌써 저를 제껴놨더라고요. 당이 총재 대행 체제로 가서 다시 당을 움직이는데 당에서 저를 안 불러요. 유일한 부총재였던 사람을. 그래서 아, 나는 당에서는 제외해놨구나 하는 거를 느꼈는데 이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초조했는데 저녁 뉴스에 내일 아침에 내각 발표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준비는 하고 있었죠. 저기 의상이랑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시 발표다. 그런데 9시 반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근데 10분 전에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축하합니다. 기자회견하고 임명장 받으러 청와대로 들어오십시오. 그래. 그래서 그제서야 어느 부서입니까? 그랬어요. 어느 부처예요? 그랬더니 실장도 깜짝 놀래가지고, 실장도 의뢰할 거라 생각한 게, 왜냐하면 유일하게 제가 대통령하고 중간에 여러 번 만나는 게 이제 김준권 그때 실장도 아셨으니까 그분이 더 놀래가지고 아, 몰랐냐고. 부처는 모르는데 했더니 문합을 해요. 가슴이 턱 아주 앞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원회는 복지부를 했고, 그리고 전공은 교육학이에요. 그리고 교육 문제를 대통령에게도 많이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기 무상교육, 무상급식 뭐 이거 확대하고 그럴 때도 다 제가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아마 제 생각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문화부 장관감으로 흘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론이 엄청 나빴어요. 그래도 저가 그거하고 상관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했던 문화부 장관이 여론이 나쁘고, 그러니까 저를 그냥 갑자기 글로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묻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그 의회의 부처에 갈 수가 없죠. 제가 문화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알지만 문화부 업무나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몰래 우리 비서진을 시켜서 교육부하고 복지부에 그 구조와 모든 거를 갖다가 몰래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문화부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암담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제일 마지막에 전화하신 거는 비서실장도 제가 의뢰하려니 하고 마지막에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두말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복장이랑은 외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가방 들고 일단 차 타면서 기자회견 뭘 하지?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임명장 받으러 가는 시간은 못 어기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차에서 생각을 했죠. 그냥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인 삶이건 물질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잘하겠다. 그렇게만 하자.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런 문화 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없다고 나왔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고 가라고. 방송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뭐라 그러는데 저기 당에 입당하기 전에 KBS 이사를 했고 방송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서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고 그래. 방송은 기본적으로 문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뛰었어요. 근데 사실은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로 그 길로 가서 이제 임명장 받고 그러고 갔죠. 근데 이제 문화에 대한 거는 제가 선거 때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하고 같이 많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죠. 그분이 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그래서 나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 그 얘기를 후보 시절에 많이 하셨어요. 20세기는 경제와 군사력이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힘이지만 21세기는 경제와 문화다. 특히 지식정보, 지식 기반한 그런 문화, 그런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저기 들으면서 이제 터득을 했잖아요. 문화부에 가서도 문화 대통령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저기 문화부에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문화부 여러분이 나보다 다 잘 아니까 내가 문화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까 장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 말도 제 취임사에 포함해서 그렇게 어거지스럽게 문화부 장관이 됐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IMF 저기 경제위기 체제잖아요. 문화부는 비경제 분야예요. 구조조정이 그때는 뭐든지 줄이고 없애라는 건데 그러니까 문화부가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소비하는 데지 생산하는 경제적인 데가 하나도 없는 부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지키느냐, 뭘 못 무너지게 하느냐, 이제 그럴 때예요. 장관 취임하고 한 2주인가 3주 지났는데 출판계가 무너진대요. 거대 서점은 있지만은 교보문고 정도의 그 외에는 다 열악하대요. 그런데 그게 한 1, 2주일이면 무너지고 대형 서점 무너지고 뭐하 그러면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진다고 보고가 들어와요. 저는 모르죠. 상황을. 문화산업국장이 보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무너지지 않게 할. 그랬더니 한 200억 줌을 장기 저리로 그 사람들한테 해줘서 부도를 막아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살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1, 2주일 안에 무너지면 소생이 어렵다. 한번 무너지는 거는. 제가 그 재정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억 줌은 어떻게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문화부에 기금이 있대요. 문해진흥 기금이. 거기가 한 4천억 있는데 그거를 저기 통장에 있는 거니까 한 200억 좀 장기 저리로 주면은 소생시킬 수 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수석들이 못하게 한대요. 왜 그랬더니 언발에 오줌 누기다. 그 용어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산업국장이 그래도 자기는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대요. 딱 들으니까 책을 읽고 된 유식한 대통령인데 책업계부터 무너져?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말려면 수석을 통해야 되는데 수석이 이거 장관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뭐 그랬다나 뭐 어쨌든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통령 성향을 알잖아요. 대통령이 이거를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비서들이고 뭐고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당에서 다 간 사람이니까 전화했죠. 만나게 해달라. 근데 원래 수석을 통해야 돼요. 근데 직접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근무 시간 끝나고 밤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들어갔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200억만 그리고 거저주는 게 아니라 장기 저리로 주는 거다. 어차피 우리는 묻어있는 돈이다.
그러면 살린답니다. 그 대통령이 그 돈 어디서 나냐 해서 이제 문해지는 기금이 있다더라. 대통령도 뭐 그걸 세세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왜 안 했냐. 그래서 제가 말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수석한테 얘기해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은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그 점을 엄청 높이 사고 존경했는데 대통령 되시자마자 책업계부터 무너지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살릴 수 있냐. 그래서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못 살려도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라. 당장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서 그 다음날 그 출판 뭐 진흥 저기 뭐 해가지고 그 다음날 놓고 풀기 시작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출판계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특히 누구한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공직 떠나면서 제 책에는 썼지만은 누가 제 책을 읽어요. 제 기록으로만 남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모르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무슨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출판계에 더 지원해 주라고 300억을 책정하셨대. 근데 그거 안 썼어요. 왜냐면 필요 없었어요. 이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출판계로 배정해 주셨는데도 필요 없을 정도로 소생을 했대요. 이제 3월 3일 장관 임명받고 4월 17일 날 첫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각 부처의 과제로 떨어진 게 경제 살리는 거를 해래요. 문화부는 없어요. 근데 경제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관광이에요. 근데 관광 지금과 달라서 관광객이 오겠냐고요, 우리나라에. 전쟁과 IMF로 무너져 가는 나라, 군사 독재를 지닌 나라에 관광객이 오겠냐고요. 그런데 관광밖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논의하다가 우리 부처의 한 사람이 그랬어요. 대통령이 우리 관광 홍보에 탁 출연하시면 좋을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처의 한 사람이 슬쩍 그렇게 흘려요. 한 국장이. 그래서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냐. 그 아이디어 괜찮다. 해보자. 내가 미국서 봤다. 미국의 대통령이 관광 홍보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 때 다 이제 끝나고 말씀 다 끝난 다음에 건의사항 있습니다. 그래요. 관광으로 우리가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화 때문에 일어난 IMF잖아요. 뭐 금융도 있었지만 그래서 외화 가동률이 가장 높답니다. 관광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 CF에 대통령님이 출연해 주셨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관광 홍보에 직접 나서시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조용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엉처구니 없는 문제를 장관이 버르장머리 없이 꺼냈다. 이제 장관 죽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 잘못했나 이랬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조금 있더니 대통령이 출연료는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확 웃었죠. 그래서 그 점은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뭐 당에서 국회에서 국회에서도 엄청 그것 때문에 비난받았어요. 그런 데까지 대통령이 그야말로 취신 없이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러고 여당들이 막 했어요. 근데 결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출연한다는 자체가 전 세계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홍보 효과가 그걸로 더 있었어요. 특별히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대통령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본에 방문하게 됐을 때
일본 거리마다 그거를 원래 우리가 돈 내고 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리 홍보, 텔레비 홍보예요. 그런데 뉴스로 뭐로 일본에서 엄청 많이 달아줬고 그런데 제작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게 15초, 30초짜리를 찍는데 한 컷 하는데 어떤 거는 30번을 다시 찍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난리가 나죠. 그렇게 되면 경호실에서 혼납니다. 그 경호실장의 위상 아시잖아요. 아유, 그랬는데 대통령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하려는 대로 감독이 다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네, 글로요. 조금 더 올리시고. 1번 군문 테이크 1. 1번 테이크 하나. 군문 테이크 2. 동남아 테이크 하나. 큐.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컷은 그 밤에 찍어야 돼요. 호롱불을 들어야 돼서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호롱불 밤에 해야 돼요. 근데 여름 7월에 찍었어요. 모기 뭐 이거 풀숲에서 찍느라고 모기랑 나다니는데 밤 10시에 찍어야 되니까 경호실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뭐 각계의 유명한 사람은 다 등장시켰는데 다 무료로 출연해 주는 거. 그래서 그게 상당한 효과를 내서 그때 100만 관광객이 들어오기가 어려웠는데 400만 관광객이 왔고 그리고 외화 100억 불에 수출한 것만큼 됐다고. 그건 대통령이 계산하셨어요. 100억 불 수출한 것만큼 그 외화 가동률이 좋았다. 근데 그것도 대통령의 엄청나게 유연한 판단력과 결단이죠. 그 후에는 아무도 제가 뭐라 그럴 때 섣불리 이렇게 깔보고 제가 이제 문화인이 아니라서 문화계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그런 거가 상당히 편안해졌다고 생각합니다.